최근 3년간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팬데믹 이후 페이팔이 강하게 상승했다가 여러 매크로 이슈와 금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하락 구간은 금리 인상 속도가 빨랐던 시점으로 거래량 또한 분산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이전 하락 저점 대비 가격이 서서히 회복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며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구간은 과거 강한 지지 역할을 했던 수준과 유사합니다. 과거 비슷한 지지선에서 주가가 반등했던 예 2024년 초를 참고하면 당시에도 거래량이 증가하며 SMA5와 SMA12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던 점이 특징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SMA5와 SMA12 서서히 상향 중이며 SMA20 및 SMA60은 완만한 우하향으로 전환을 고민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과거 골든크로스 이후에는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추가 상승이 나타난 사례도 있었으며 반대로 데드크로스 시점을 잘못 진입한 경우에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했던 사례도 존재합니다. 현재 SMA 간 간격이 좁아지는 모습이므로 단기 변동성 증가에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량은 3년간 월봉으로 살펴볼 때 주가 급락 시점에서 오히려 거래량이 급감하는 특징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거래량이 이전보다 다소 늘어나며 매수세가 차츰 유입되는 형태이지만 직전 강력한 맷집 구간에 비해 절대적인 거래량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과거 상승 사례인 2023년 초와 2024년 초에는 하락 추세가 바닥을 다진 후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했는데 지금 차트에서도 저점 대비 일정 폭 회복 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가격 흐름이 과거 주요 반등 구간과 닮은 부분이 있으나 아직 추세 전환을 확정 지을 만한 강력한 매수세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지난 3개월간 페이팔의 주가는 다소 제한적인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단기 상승 후 조정이 이어지는 형태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전 저점을 다지면서 바닥 형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주요 지지선은 과거 단기 수렴 구간 예1에서 2개월 전 위종가 근방으로 보입니다. 반면 단기 저항선은 최근 고점 인근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면 상승 탄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SMA5, SMA10, SMA20, SMA60을 살펴보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초기 단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SMA5와 SMA12, SMA20위로 골든크로스를 이루면 단기 상승 신호가 좀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SMA60은 아직 완만한 우하향이어서 중장기 추세 전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거래량은 최근 들어 상승 종목군 대비 두드러지게 늘지는 않았지만 저점 형성 시기에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된 흔적이 관찰됩니다. 지난 3개월간 거래량이 급등한 시점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기 전망은 SMA5와 SMA12 방향성에 따라 소폭 상승이 가능하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급등보다는 완만한 오름세가 유력합니다. 중기, 3개월 이상로 본다면 SMA60이 방향 전환이 관건이 될 것이며 상승 신호가 확실해질 경우 더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RSI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값이 중립 영역인 50 전후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과매수 70 이상, 나 과매도 30 이하에 진입하지 않아 아직 본격적인 추세가 확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14일간 RSI 상승폭은 완만하며 이는 주가가 잠시 횡보세를 보이면서 지표 역시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거 유사한 RSI 수준 약 50 전후에서 주가는 불확실성 국면이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서 RSI가 45에서 55 구간에 머물렀을 때 주가는 다음 흐름을 결정하기 전 잠깐의 횡보 구간을 거치는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시장 전체 변동성도 크지 않았습니다. RSI가 이처럼 중립 영역에서 서서히 상향한다면 향후 주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강력한 매수세가 없으면 RSI 역시 60에서 70 구간 진입 전에 다시 하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RSI는 큰 급등이나 급락을 예고하기보다는 신중한 관망세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에서 최근 K와 D의 교차 여부를 보면 며칠 전 K가 D를 하향 교차한 이후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서는 일시적인 매도 시그널로 인식될 수 있으나 그 폭이 크지 않았다면
단기간에 숨 고르기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K와 D 지표값이 50 전후라면 과매수 80 이상, 나 과매도 20 이하 수준에선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스토캐스틱 측면에서도 급격한 매매 타이밍보다는 추세 관망이 좀 더 유효해 보입니다. 만약 K가 다시 급등해 D를 상향 교차한다면 단기 매수 신호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스토캐스틱이 중립 구간에서 짧게 조정 후 다시 상승 교차했을 때 주가가 반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월이나 주에서 K가 과매도권 20 이하에서 벗어난 뒤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케이스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시장 심리 및 매수 세력이 어느 정도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 패턴을 주시하면서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의 재교차 시점을 확인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MACD 12, 26와 신호선의 차이를 보면 최근 30일간 교차가 발생한 시점에서 주가는 단기 반등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MACD가 신호선을 상향 돌파하면 보통 상승 신호로 간주되지만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수도 있으므로 히스토그램 변화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히스토그램의 방향이 양,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면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힘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그 폭이 확대되면 매수세가 강해지는 양상입니다. 반면 히스토그램이 다시 둔화하거나 영역으로 진입하면 상승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장단기 추세에서 MACD는 꽤 신뢰도 높은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MACD의 절대값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추세 전환이 본격화되기 전이 횡보 구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MACD와 신호선의 교차가 나올 때마다 거래량 및 다른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시장의 작은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 현재 주가는 중앙선 부근이나 약간 상단 쪽으로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동성이 크지 않은 편이며 상단 밴드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 20일간 볼린저 밴드 폭이 약간 축소된 모습이라면 이는 변동성이 다소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밴드 폭이 크게 줄어든 후에는 새로운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밴드 폭이 급격히 축소된 뒤 주가가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 강한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했던 시기에는 주가가 짧게나마 큰 폭으로 상승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이미 중간선 위에 있을 때 상단 밴드를 시험한다면 유사한 패턴이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밴드 폭이 계속 좁아진 상태에서 하단으로 밀려난다면 예상치 못한 급락이 올 수도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주가가 61.8% 나 50% 구간 부근에 머무르고 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들 구간은 강력한 지지 혹은 저항대가 될 수 있는데 만일 주가가 50% 위를 안정적으로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길 것이며 61.8% 선마저 넘어서면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과거 특정 시점에서 61.8% 되돌림 구간에 부딪힌 뒤 하락 전환된 사례가 있었고 다른 시점에서는 50% 되돌림 부근에서 지지선을 형성해 큰 폭의 반등을 이끌어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 피보나치 수준이 주요 지지 저항으로 작용함을 잘 보여줍니다. 단기 목표가로는 61.8% 되돌림 수준이 적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100% 되돌림 구간 혹은 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목표가를 현재 가격 대비 일정 % 상향한 수치로 제시하고 장기 목표가를 이전 최고점 부근 혹은 피보나치 확장 구간까지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상승 추세 전환 여부는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OBV, 온밸런스 볼륨 는 과거 큰 폭 상승 시기에 함께 증가하다가 조정 국면에서 비교적 급감하곤 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페이팔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때 매수세가 확실히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최근 OBV가 소폭 상승 추세라면 매수 흐름이 조금씩이나마 살아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아직 과거 강세장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VWAP, 거래량 가중 평균가 관점에서 현재 가격이 VWAP 위라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보다 주가가 높다는 의미이므로 시장 심리가 비교적 긍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VWAP 아래로 내려가면 단기 트레이더들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 매도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량 분석 측면에서 일별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구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시점에서 OBV도 크게 변동했는지 살펴보면 매도 주체가 어느 정도 파악됩니다.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급등했고 주가도 상승했다면 그 구간이 매수세 집중 구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DX 추세 강도 지표 가 20을 넘으면 어느 정도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며 20 이하일 경우 추세가 약하거나 횡보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ADX가 상승 중이라면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나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는 플러스 DI와 DI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주요 구간에서 ADX가 크게 급등했다면 해당 시점에서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강도가 세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ADX가 30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 페이팔도 강한 상승이나 급격한 조정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현재 ADX가 같은 흐름을 보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플러스 DI가 DI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의 우위가, 반대의 경우에는 하락 추세의 우위가 나타납니다. 만약 최근 플러스 DI와 DI가 교차했거나 근접해 있다면 새로운 추세 전환 신호일 수 있습니다. ADX와 DI 모두 상승세라면 강세 추세가 진행 중이거나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ADX가 20 이하로 내려간 상태에서 플러스 DI와 DI가 뒤엉켜 있다면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시장일 수 있습니다. 아론 지표에서 아론업, 녹색, 200 근처에 도달했다면 최근 최고점이 매우 근래에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아론 다운, 빨간색, 200에 가까워진다면 최근 최저점이 최근에 형성되었다는 뜻이므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론업이 아론다운을 상회하는 시점은 통상 상승 추세 진입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이 자주 교차하며 뚜렷한 우세를 점하지 못한다면 시장이 횡보 국면에 있거나 추세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가 발생했을 때 아론업 이 아론다운을 확실히 뛰어넘는 패턴이 동반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반대로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가 발생했을 때는 아론다운, 이 아론업을 압도하는 모습이라면 하락 추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CCI가 플러스 100을 넘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과열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이때 당장은 상승을 이어가더라도 갑작스러운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CCI가 100 이하로 떨어진 과매도 구간에서는 빠른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CCI가 플러스 100 근방에서 하락 전환하거나 100 부근에서 상승 전환한다면 주가 반등 혹은 하락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립 구간, 공전후에서 움직일 때는 추세가 아직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다른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CCI가 과매수 구간에서 꽤 오랜 기간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결국 강세 흐름이 이어지다 갑작스럽게 큰 폭의 조정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CCI 급등락 구간에서는 시장 심리를 면밀히 파악하며 추세가 꺾이는 시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평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페이팔의 현재 주가는 각 기술적 지표에서 완벽한 공통된 상승 시그널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회복세 조짐이 보이는 단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동평균선들을 보면 단기선이 중기선과 근접하거나 교차를 시도하는 모습이 있고 볼린저 밴드의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변동성의 축소 국면을 의미하며 머지않아 강한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CCI 등에서 극단적 과매수나 과매도 신호는 포착되지 않아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진 않으나 작은 반등 시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MACD와 ADX를 보면 추세 자체가 완전히 반전되기보다는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단계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OBV와 거래량을 고려하면 이전 대규모 맷집 구간보다 세력이 강하진 않더라도 완만한 매수세가 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단기적으로 페이팔은 횡보 혹은 제한적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발생과 피보나치 되돌림 61.8% 돌파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아론 지표나 DI 교차 등이 본격적인 상승 트렌드를 뒷받침한다면 페이팔이 이전 주가 레벨을 회복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시장 전체의 유동성 공급 속도와 거시경제 지표를 확인하며 분할 매수와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페이팔은 과거 강세장처럼 폭발적 상승을 즉시 기대하긴 어렵지만 점진적인 추세 전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확실한 매수 신호가 확인되면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으나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야만 안정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입니다.